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청파 2구역 이제 신통기획 재개발인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이 이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지는 이제 서울역 이제 왼쪽 편에 이렇게 이제 청파 2구역이 있고 청파 2구역 위에는 이제 서계구역 있고 뭐 공덕 A구역 그리고 요 밑에 여기도 이제 청파 1구역 1구역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역세권 재개발 구역 이런 식으로 되고 요 주변이 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바뀐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면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요 개발을 이제 하나에서 개발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조감도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경과를 보게 되면 21년 12월에 신통기획 재개발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정비계획 수립 영역하고 22년 7월 신통기획 추진 준비하고 22년 9월부터 23년 7월까지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단 공고가 있었고요. 지금 딱 1년 걸려가지고 신통 아니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뭐 이거 똑같고요. 야,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청파의 2구역 내 매물이 6억 2천의 빌라가 나와 있는데 86년식이고 전용이 12평, 대지 지분은 대충 9평이고 방은 2개다. 2층 중에 1층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구역 내에 많고 여기도 이제 근생 빌라들 어, 그런 것들도 제법 있죠. 자, 정비구역 구역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구역이 네모 반듯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남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종 일반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를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10월 30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고요.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21.8%고 도로가 10.3%, 공원이 11.5%다. 보통 요 정도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기반 시설 비율 정도 되고요. 순부담률은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줄고 2종 7층 이하가 또 줄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종상향을 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상한 용적률이 212.07%고 이제 법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 250%로 재개발을 할 겁니다. 최고 층수는 이제 25층 이하고요. 그리고 신축 세대수는 이제 1905세대, 그 중에 이제 임대가 이제 407세대고, 평형을 보게 되면 39, 49, 59, 74, 84, 124. 그래서 이제 8호 초과가 이제 124세대가 있다. 근데 요 비율로 보게 되면 지금 60 이하가 72.8%로 60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용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요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구역 내 이제 만약에 제일 작은 빌라를 사게 된다면 5구를 못 받고 전용 4구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임대가 210세대고 지금 분양이 484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3구 같은 경우도 285세대나 있기 때문에 그럼 60 이하 요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구역 내 빌라를 사게 되면 60 이하를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임대 비율은 이제 21.35%고요. 이 비율이 높은 편이죠. 아까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하게 되면 기본이 이제 15%가 임대 아파트를 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한에서 이제 법적 상한으로 올라갈 때 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또 공공주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세대 수는 이제 1498세대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366명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132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대략 9.6% 정도 된다. 일반 분양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소형 평형을 일반 분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평수를 이제 분양하는 것보다 소형 평수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양 수입이 줄어드니까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제공 면적 순부담해서 기반시설 순부담한 면적을 보니까 10.58%고요. 기준 용적률은 아까 1종하고 2종 7층이 있으니까 가중평균 하니까 163% 정도 되고, 허용 용적률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제 16.66%를 받아서 180.02%.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기부 찬압하는 것들 해서 이제 상한 용적률이 212.07이 되고, 여기서 이제 250까지 가면 그거의 절반 공공주택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뭘로 받았냐 보니까 공공보행 통로 5% 열린 단지 돌봄 시설 방제 안전 이렇게 해서 총 20%인데 맥 상한이 이제 16.66%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됐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항목들은 다른 구역들에서 받는 그런 항목들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좀 볼게요. 그래서 수입을 보게 되면 조합원이 1366 세대고, 수입이 1조 4542억이라고 돼 있고, 일반 분양이 132세대로 1253억 뭐 이렇게 되고, 임대 수입 있고 상가 수입 있고 해서 전체 수입은 1조 7801억 이렇게 됩니다. 자, 지출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제 8,604억 원이고, 공사비가 6,184억 원입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71%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전체 사업비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1%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제 사업 경비, 기타 사업비죠. 이게 2,419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추정액이 9,090억이고요. 그래서 요 제사업 경비에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용산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니까 이주비를 만약에 40% 나온다라고 하면 3,600억. 그리고 금리를 그냥 한 4%라고 하면 1년에 이주비에 대한 금융 이자가 1200, 1024니까 1400, 144억 곱하기 만약에 4년이다. 그러면 요 금액이 보자. 560억인 560, 500 한 80억 정도 되겠네요. 4% 잡았을 때 4%에 4년 정도 그 대여 이제 그 저기 대여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사업 경비에 저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공사비랑 이제 분양가 변동표인데, 공사비를 얼마로 예상을 했냐면 평당 이제 737만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 분양가라고 돼 있습니다. 요 일반 분양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당 4,300만 원 예상을 했을 때 비례율이 101.17%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요 공사비 737만 원은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사정으로 보면. 그러면 적어도 810만 원, 대략 한 10% 정도 공사비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공사비가 10% 정도 올라가면, 자, 공사비 총액이 6,184억이니까 최소 618억 정도는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5% 올렸더니 비례율이 오히려 올라가.
근데 요게 만약 일반 분양가라면 일반 분양 수입이 1253억밖에 안 돼요. 근데 5% 올리면 100억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거의 600억 올랐는데 일반 분양 수입을 이 100억도 안 내는데 비례율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5% 올렸다는 거는 여기 요 두 개 있죠.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을 합치니까 1조 어, 1조 한 6천억 조금 안 돼요. 근데 1.6조에 곱하기 5% 요렇게 하니까 되게 얼마냐? 900억이죠. 800억. 8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사비가 한 10% 올리니까 618억이 되고 그러니까 비례율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요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를 같이 올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4평 기준으로 평당 4,300으로 한다면 14억 6,200이 조합원 분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이제 101%란 말이에요. 근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비례율을 100원저리에 이제 맞추려고 아니에요. 만약 분양가를 안 올리면 비례율이 94.27% 이렇게 됐다. 비례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자, 보시면 요거는 23년 10월 20일 날 이제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할 때 종전자산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요때는 이제 비례율이 99.7%였고 공동주택 빌라 소유자들은 23년 공시가격에 2.15에서 2.3배 많이 해줬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에서 이제 토지는 개별 23년 공시지가에 2.0에서 2.08배로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간평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추정이 됐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용 5구의 추정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됐고, 전용 8사가 13억 8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요 표에 보게 되면 지금 이번 고시문에는 요 추정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요 조합원 분양 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고시했던 조합원 분양 수입하고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이제 조금 이제 올렸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또 임대 아파트 줄이고 해갖고 일반 분양 수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사비가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비례율을 거의 100에다 맞추려면 지금 13억 8천이 아니라 여기서 한 최소 한 5% 정도 조합원 분양가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14억에 5% 하면 어, 한 7천만 원 정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14억 5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빌라 소유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4구나 5구 요거를 이제 분양받을 가능성이 분양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사비가 아까 10%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가만 올려서는 안 되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아까 보니까 한 5% 정도는 올려야 비례율이 이제 100% 언저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나 이제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금융이자는 아까 사업비에 이제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요거는 좀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표에 그 자세히 구시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